얼마 전 록히드 마틴에서 우리나라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라이트닝의 출고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 해빙 무대를 타고 그렇게 크게 조명되진 않았습니다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기라는 점에서 F-35A의 도입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라니요. 스타크래프트 레이스의 클로킹을 현실에서도 써먹을 수 있다니요. 이스라엘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35를 활용해서 시리아 정찰에도 써먹고, 심지어 인접국인 레바논 상공을 그것도 벌건 대낮에 들쑤시고 다닌 일도 있으니 농담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텔스라는 게 아예 안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첨단 기술은 아닙니다. 레이더 스코프상에 너무 작게 보여 기체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잡음으로 처리되어 비춰지지 않을 뿐이지요. 네, 레이더의 출력을 높이거나 난반사가 잘 되는 낮은 주파수의 레이더를 장착한 후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잘 다음으면 스텔스 전투기를 추적하는 일이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단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부분의 무기 체계가 사용하는 레이더는 X밴드라 불리우는 8에서 12GHz의 단파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멀리 나가면서 적당히 자세한 스캔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카운터 스텔스 레이더의 경우 이보다 파장이 긴 1에서 2GHz의 L밴드, 한술 더 나아가 1GHz 미만의 UHF, 30에서 300MHz의 VHF 단파장 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길면 해상도가 떨어져 추적이 불가능하지만 전파의 난반사가 어려워지면서 스텔스의 탐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방공망에 오밀조밀하게 설치한 후 레이더와 송신부와 수신부를 분리하여 먼 곳에 각각 따로 설치한다거나 스텔스기 자체가 발생시키는 전파를 삼각 측량으로 측정하는 기술을 활용하면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안티 스텔스 기술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그 유명한 체코제 베라 패시브 센서로, 실제 코소보에서 세르비아군이 베라의 이전 모델인 타마라 탐지기가 운용하면서 F-117을 격추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50km 거리에서 F-117 폭탄창이 열린 약 17초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추적한 뒤 대공포대의 UHF 전파로 SA-3 두 발을 유도해서 F-117을 격추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하지요. 충격에 빠진 미국이 체코 정부의 압력을 넣어 타마라 레이더의 해외 반출을 막았고, 제조사인 테슬라 바르두비체의 살을 통째로 록히드 마틴을 통해 사들였다는 비화도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당시에 이미 개량형인 베라 시스템과 중국과 러시아로 넘어간 상태로 모스크바-1과 같이 약 200km의 거리에서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성능을 가진 신형 레이더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렇습니다. VHF로 침입이 확인되면 UHF로 대략의 위치를 특정하고 L밴드로 추적한 후 X밴드로 방공 무기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는군요. 쉽게 이야기하면 라디오 전파부터 핸드폰 전파, 정밀 레이더 전파를 동시에 마구 뿌려서 하나만 걸려라, 집중적으로 조져줄게 모드를 사용한다고 보면 될 듯.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가 봅니다. 최근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양자 레이더가 개발되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확인되는데요. 첨단 과학의 정수인 양자역학이 슬슬 군사 분야에도 활용되는 모양이군요. 사실 양자 레이더는 정확한 메커니즘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실제 개발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레이저를 맞은 기체에서 나온 양자를 측정 후 필터링해서 추적한다는 소리, 그게 아니라 레이저 반사파를 양자역학을 이용해 필터링한다는 소리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레이저를 조사한 후 반사광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광자 레이더라고 불리기도 하고, 양자 얽힘을 이용한 필터링 기술이 연구된다는 내용이 여러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 쪽 언론 보도로는
탐지 범위가 100km 안팎이라고 하는데, 캐나다 쪽에서도 양자 레이더 개발 소식이 들리는 걸 보면 양자 레이더 분야에 일부 진전이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만, 탐지거리 200km의 레이더도 등장한 마당인데요.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써먹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안티 스텔스 기술이 개발된다는 건 역으로 그만큼 스텔스기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걸 반증하는 일이지요. 역사적으로 창이 강해지면 방패도 같이 강해졌습니다. 스텔스가 등장한 지 벌써 20년이 지난 상황이라 지금쯤 안티스텔스 병기가 등장했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2. 한국군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 개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스텔스 전투기들을 빠르게 전력화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비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를 잡을 수 있는 안티스텔스 기술 개발에 착수해서 내년 초에 대충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안티스텔스 기술은 딱 한 번 증빙됐을 뿐 최근에는 말만 무성하다. 다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인류의 무기체계는 창과 방패의 대결로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창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에 경쟁이 더 나은 창과 방패를 낳는 논리적 모순이 스텔스 분야에서도 재현될지 주목됩니다. 이제 막 창을 획득한 우리 공군도 스텔스 방패에 대한 연구에 공식적으로 발을 디뎠을 뿐입니다.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스텔스 항공기 방어무기 개발 개념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F-117 나이트 호크를 1999년 3월 보스니아 전쟁 당시 유고슬라비아군은 코소보 공습에 투입된 F-117기에 1960년대에 첫 선을 보인 구식 SA-3 고아미사일 2발을 발사해 격추시켰습니다. 비행 경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설과 체코제 최신 레이더와 구형 미사일을 결합한 방공망이 찰나의 순간을 잡아냈다는 설이 엇갈리지만, 미국은 이후 F-117을 서둘러 퇴역시키고 F-22 랩터 전투기와 F-35 시리즈로 바꿨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당시 격추된 F-117의 잔해를 입소해 미국과의 스텔스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활용했습니다. 4월 9일 아오모리 부근 바다에 추락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의 전투기 잔해를 회수하기 위해 일본은 물론 미국도 P-8A 해상 초계기와 B-52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한 데는 코소보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카운터 스텔스 기술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S-400 방공 시스템으로 스텔스기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다며 호언장담하고, 중국은 2014년에도 구축함이 레이더로 350km나 떨어진 미국 F-35 전투기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과정이 섞였다고 치부하기에는 이들 국가, 특히 중국의 노력이 집요합니다. 능동 및 수동형 레이더 개발에서 비행체의 전면이 아니라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삼각 측정법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안티스텔스 레이더 기술을 축적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굴지의 방산업체 책임자급 엔지니어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안티스텔스 관련 기술의 발달로 항속거리가 짧고 최고 속력도 낮으며 무장 탑재량이 작은 스텔스 전투기들이 효용가치를 상실하는 시대가 예상외로 빨리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투기 관련 기술이 단시일 내의 의지와 투자만으로 축적되는 것은 아니어서 한국형 전투기 성사 여부를 불투명하게 여기지만, 안티스텔스 기술로 KF-X가 일부 항전 장비를 제외하고는 종합적으로 F-35A보다 나은 전투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한국이 원한다면 관련 기술을 제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안티스텔스 레이더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도 안티스텔스 레이더 기술 개발은 매우 중요한 국방 사업이 되었는데요.
각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과 보안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기술 연구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공군은 최근 이와 관련된 기초 용역 연구를 위한 공고를 냈습니다. 용역의 제목은 장거리 저피타망체 대응 지대 공방 공유도 무기체계 확보 방안 연구. 스텔스기를 장거리에서 탐지해 요격하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방향을 잡자는 게 연구 용역의 목표입니다. 공군은 연구 목적의 스텔스 전투기뿐 아니라 순항 미사일과 무인기까지 포함했습니다. 영공에 도달하기 전에 파악해 영공 침입 시 바로 격퇴한다는 발상이 깔려 있습니다. 공군의 연구 용역 발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었어도 의지만 있다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창뿐 아니라 방패도 필요하다는 명제에 반론의 여지가 없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스텔스기 연구와 생산, 배치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기관들이 비공식적으로 자체 연구해온 기반도 없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방법이 국내 기술로 제시된 적도 있습니다. 올해 말 나올 예정인 공군 발주의 연구 용역 결과는 군과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향후를 무기체계 소유 재개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국내 기술로 스텔스를 잡는 레이더와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이 언제 가시권에 들어올지 주목됩니다.